삼성전자가 1,424조 원의 자율주행 시장에 전격 진출했습니다.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를 확 키운다라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인데요. 최근에 또 어떤 움직임까지 보여줬냐면 전장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3종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자, 이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할 건데요. 차량용 반도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와 관련된 대장주는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어떠한 강의를 준비를 했냐면요. 최근에 사실 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또 심상치가 않은데요. 제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양적 성장보다는 좀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메모리, 비메모리 사업부도 물론 좋겠지만 새로운 신사업이 좀 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느냐, 요 1,400조에 달하는 자율주행 시장에 좀 진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의 캐파를 확 키울 것이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에 따라 또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느냐,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를 또 새롭게 3종을 공개를 하면서 생산을 좀 늘리겠다라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삼성전자의 승부수, 새로운 승부수인 이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와 관련되어 있을 좀 핵심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에 따른 또 수혜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까지 한번 한눈에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뭐냐 바로 삼성전자가 이제 전장 즉 자율주행 시장에 전격적으로 좀 진출했다라고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대장주 탑5, 거기에서는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 플러스 국내 기업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why? 우리가 이 차량용 반도체를 왜 봐야 할까요? 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사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1,400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무려 1,424조 자율주행 시장 진격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했다라고 해요. 보시면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장 반도체 3종, 통신칩과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전력관리칩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이번에 좀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율주행 시장 규모와 성장세인데요. 자, 작년 2020년 기준 대비해서 15년 뒤 2035년에는 무려 500%의 성장을 한다라는 게 자율주행 시장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 있어서 그 원가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 전장 부품의 비중이 향후 또 10년 뒤에는 50% 이상 차지할 전망이 또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주행, 즉 자동차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전장 부품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죠. 봅시다. 자, 삼성전자가 공개한 제품은 5G 기반 차량 통신칩, 엑시노스 오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연산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엑시노트 오토 V7,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용 전력관리칩 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5G 기반 통신칩,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전력관리칩, 인포테인먼트용이 좀 많네요. 보시면 그죠? 자, 그래서
차량용 통신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주행 중에도 끊임없이 고용량 고화질의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가 있는 부품이고요. 5G 차량용 통신칩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얘는요 LG전자의 VS 사업본부에서 제작한 폭스바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얘는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해서 가상비서 서비스 음성, 얼굴, 동작, 인식 등을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런 움직임이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국내 한 차량용 부품사 관계자는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 주로 쓰이는 차량용 반도체는 가격이 저렴하고 첨단 부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삼성전자가 당장의 매출보다는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서 차량용 반도체 라인업을 늘리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관계자가 뭐라 그러느냐, 반도체 분야 가운데 아직 폭발적 성장이 가능한 곳이 자율주행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의미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사에 자율주행용 칩을 공급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또 퀄컴에서 4나노 신형 AP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전량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나왔던 거죠. 세계 처음으로 5G 기반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만들어냈고, 그에 따라 미래차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를 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로 이제 향해 가는 방향성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야, 실제로 전기차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는 대비 차량용 반도체 탑재 개수를 봤을 때 전기차는 몇 배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2배가량 반도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는요 무려 몇 배? 5배 내지 10배 정도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율주행차 5배 내지 10배. 자, 그러면 기존에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요,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전기차는 2배, 자율주행차는 5배 내지 10배에 달하는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어때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차량용 반도체는 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이 올해 450억 달러에서 5년 뒤 676억 달러로 또 큰 성장의 전망이 좀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반도체는 어디에 또 쓰이느냐 한번 볼게요. 자동차에서. 일단 첫 번째, 계기판에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제가 자율주행 강의할 때 ADAS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운전자의 안전을 이제 확보해주기 위한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한 칩, 요 용도의 칩입니다. 그래서 센서,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용도의 칩이 또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량 천장에도 통신용 칩이 들어갑니다. 기지국 및 다른 차량과의 연결을 위한 반도체가 여기 또 들어가고요. 좌석에도 들어간대요. 좌석에는 엔터테인먼트용 시스템 온 칩, SoC라는 칩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검색 등. 그러니까 이 나중에 자율주행이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핸들과 페달이 없이도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핸들을 잡지 않았을 때 뭘 할 것이느냐, 이제 이 디스플레이에서 내가 게임을 하든 아니면은 영화를 보든 검색을 하든 메신저를 하든 다양한 기능을 할 거다. 자, 그랬을 때 그 엔터테인먼트용 시스템 칩이 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범퍼에도 이제 레이더 센서와 영상 신호 처리용 칩이 또 들어간다고 하고요.
심지어 바퀴까지도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비상상황 시 긴급 제동을 할 수 있기 위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그만큼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반도체는요,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차량용 반도체, 즉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는 아니다라고 그래요. 자, 개당 1, 2달러 수준인 MCU는 전자장치를 제어하지만 제조기술 수준과 이익이 낮아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쉽게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자, 그 대신에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야,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또 삼성전자는 최근에 폭스바겐에도 차량용 반도체를 또 공급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다 최근에 나온 이슈입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 그래서 최근에 나왔으니까 또 따끈따끈한 이슈,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만한 이슈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반도체 비전 2030이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왜?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까? 5년 만에 미국행을 떠났죠. 그래서 5년 만에 미국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로 움직임을 보여준 게 미국 텍사스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공장을 이제 확정을 지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1차적으로 일단 비메모리 공장이 건조됨에 따라 어떠한 관련 주식들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에 관련된 또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힘이 좋았어요. 그죠? 뭐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었던 게 뭐였었냐? 1차적으로는 요 이제 파운드리 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됐을 때 결국 이 2차적인 흐름에서 좀 더 큰 기회가 나올 수가 있겠다. 왜? 사람들이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지어 이게 딱 물밑으로 딱 나왔을 때에, 뚜껑을 열었을 때에 관련된 기대감은 단기간에 크게 나올 것이고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사업이 무엇일 것이느냐를 바라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메타버스도 얘기했었고, 전장 쪽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AI, 뭐 바이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메타버스는 얘기를 어느 정도는 좀 했었으니까 패스하고, 최근의 움직임에서 강한 이제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차량용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비전 2030에 대한 마지막 퍼즐이 차량용 반도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대형 M&A를 하는 등의 공격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는 거죠. 왜? 자, 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신제품을 낼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지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지금 부동의 1위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0나노 EUV 공정 양산으로 초격차 유지에 나섰고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최근 미국 출장 이후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을 지었고요. AMD와 협업해가지고 그래픽 성능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P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는 1위 소니와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부분 제가 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움직임을 확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차량용 반도체, 이번에 신제품 공개를 기점으로 다시금 활발한 움직임이 보여질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올해 초에 삼성전자 뭐라 그랬었냐?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식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마지막 대형 M&A가 뭐였었는데 2016년 자동차 전장업체인 하만 인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 하는구나 라는 움직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NXP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르네사스 같은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삼성전자의 M&A 대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우리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더 하자면 차량용 반도체 봐야 될 이유는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3종 공개 움직임, 이거를 이제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이 전장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인 거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대형 M&A가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이 되었을 때 관련 주가는 또 급등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런 움직임들을 이유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그리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거. 자, 차량용 반도체는요. 이 쇼티지가 뭐죠? 공급 부족 현상. 이 좀 장기화될 전망이에요. 차량용 반도체는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작년부터 이게 좀 크게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왜 그랬느냐? 일단 이 자동차 수요 회복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을 야기시켰는데, 작년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서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NXP,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시설 가동 중단, 르네사스 공장 화재, 이러한 영향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들이 공장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딱 다운된 거예요. 공급이 다운됐다. 자, 공급이 다운돼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신차를 계속 뽑게 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괜히 대중교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했다가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신차를 많이 뽑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쭉쭉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가뜩이나 내연기관차에서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즉 친환경차로 전환되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내연차에 대한 생산량을 좀 줄어들고 있는 움직임에서 새롭게 이제 전환되는 상황에서의 또 교체 수요도, 사람들의 교체 수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탔다면 나는 이제 전기차를 타볼래, 나는 수소차를 타볼래 라고 하는 이제 교체 수요도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쭉쭉쭉쭉쭉쭉쭉 늘어나는데 공급은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바로 이제 쇼티지라고 합니다. 이런 쇼티지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특히 어떠한 칩이 좀 쇼티지가 강했었느냐? 아까 봤던 MCU가 뭐냐면 마이크로러 유닛이라고 해가지고요. 초소형 컴퓨터라고도 불려요. 초소형 컴퓨터. 즉 입력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이 신호를 해석하고 연산한 다음에 신호를 처리하고 결과값을 전자기기로 딱 출력해 주는데, 요게 이제 약간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MCU. 그래서 이 MCU에서는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에 대한 미리 명령어가 잔뜩 짜여져 있는데, 요 명령어를 저장해 두기 위해서 작은 크기의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차량용 반도체에도 핵심적인 부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공급은 좀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쇼티지 현상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제 일반적인 생산 라인 같은 경우서는 한번 뭐 한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화재로 인해서 공단이 좀 가동이 잠깐 중단이 됐을 때 금방 다른 공장을 뭐 짓든 아니면은 빨리 복구를 해서 다시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상 이 가동이 멈추면 완전 복구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다라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부각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자, 자동차의 수요는 쭉쭉쭉쭉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해요? 야, 자동차 더 찍어내. 이런 상황에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야, 완성차들 업체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나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나한테 좀 줄 수 없어? 좀 더 생산을 좀 해줄 수 없어? 근데 지금 가뜩이나 이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미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어요. 왜? 얘네 말고도 지금 IT 기기가 쭉 수요가 늘어나면서 IT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에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반도체 칩마다 다 가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이제 웬만하면은 이 생산업체, 즉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차피 공장은 한정적이고 이 공장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있어서 웬만하면 가능한 비싼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겠죠. 마진이 많이 남길 수 있을 만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겠죠. 이런 반도체가 차량용보다는 IT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훨씬 마진이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도 이게 막 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누가 나서서 이제 해소를 시켜주고 있어요? 정부가 이제 나서서 해소를 시켜주고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한테 의뢰를 한 거죠. 야, 웬만하면 우리 미국에다 공장을 좀 지어.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랑 좀 같이 협업 좀 하고 좀 차량용 반도체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전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었어요. TSMC 가가지고 야, 이게 또 우리 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이렇게 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데 우리 거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또 부탁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파운드리 업체가 거의 이제 갑 위치에 있는 상황이에요. 갑 위치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계속 인상시킬 수도 있는 움직임인 거죠. 가격을 인상해도 얘네들이 서로 나 자동차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펼칠 것이니까, 가격을 올려도 걔네들이 다 사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업체가 궁극적으로 굉장히 갑의 위치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차량용 반도체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 쇼티지 현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운드리 업체가 궁극적인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 사태가 차량용 반도체 가격 인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차근차근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유독 이 한 기업이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타격을 그렇게까지 많이 받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실적이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독 이 기업만 차량을 만들 때 있어서 생산 차질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왜 유독 얘만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있느냐,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다른 뭐 우리나라도 현대차, 기아차 자꾸 이제 죽어나는데 누굴까요? 맞습니다. 테슬라예요, 테슬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전기차는 내연차 대비해가지고 반도체가 2배가량 들어간다고 했고, 자율주행차는 내연차보다 대비해서 5배 내지 10배가 많은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그 중에 이제 핵심인 전력 반도체가 이제 중요해요. 전력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판단을 담당하는 AP라는 반도체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요, 기존에는 어떠한 구조냐면, 예를 들어, 차량의 각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엔진, 그 다음에 뭐 타이어, 그 다음에 시트, 핸들, 뭐 계기판, 다 각각 이제 각기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들을 따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내 몸이 있잖아요. 내 몸이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 발이 있고 팔, 다리가 있고 어깨, 배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손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뇌가 손에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뇌가 눈에 따로 달려 있는 거예요. 입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뇌가 입에 따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현재 구조는 현재 그러합니다. 각각의 구조별로 필요한 핵심 반도체가 각각의 이 구조마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그렇기 때문에 제어하기 위한 반도체가 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아 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중앙 통제형.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 뇌는 하나잖아요. 이 뇌가 내 눈을 움직이는 작용을 하고 코, 입 다 모든 내 기관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역할을 이 하나의 뇌에서 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도 그렇게 될 건데, 이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들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요 중앙 통합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들은 각각의 요소마다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중요한 반도체가 뭐 한 50개에서 100개가 들어간다면, 테슬라는 딱 중앙에서 한 방에 그냥 통합 관리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3개 내지 5개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 큰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자, 이 ECU라고 해요. ECU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자동차 전자 제어 장치에 대한 반도체가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5개로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기타 경쟁 차량들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70개에서 1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차이죠. 그렇기에 내가 차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의 개수가 현저히 작으니,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에 차질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실적이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에 있어서 앞으로 더 부각을 받을 만한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냐면 AP예요. AP. AP가 바로 중앙에서 통합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AP 경쟁력에 따라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판도가 크게 나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테슬라는 이 자사 차량의 통합 전자 제어 시스템 물론 핵심 칩까지 직접 설계를 합니다. 핵심 칩까지 직접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 대비 굉장히 또 유리한 포지션에 있고요. 또 직접 반도체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고 관리에 또 용이합니다. 또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또 있는 게 자체 차량 운영 체제 OS가 있어요. OS 운영 체제.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통합된 고유의 전자 제어 플랫폼을 완비했지만 경쟁사들은 이 부분을 아직 구조를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전장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자동차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운영 체제를 갖춘 것에 대한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차량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 5년 전에 찬 차가 있어요. 3년 전에 찬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나온 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테슬라에서 만든 차라도 연식이 다르면 그와 관련된 성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는 테슬라의 차량 운영 체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업그레이드만 하면은
과거에 나온 차량이라도 연식이 과거 좀 오래된 거라도 최근의 성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게 됩니까? 중고차를 판매할 때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감각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갖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부분 통합 제어 장치 때문에 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개수가 적고 그로 인해서 원가를 낮출 수가 있고 그죠? 또 그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지금 없는 상황 여기에 자체 운영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 성능을 또 높이는 데 있어서 강한 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갈수록 테슬라의 이 점유율은 보다 더 굳건히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로 갔을 때의 주가의 밸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이 차량용 반도체 이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서 아까 궁극적으로는 이 파운드리 업체가 굉장히 높은 갑의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TSMC, 삼성전자.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가 우위에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경쟁 업체들은 차를 못 만들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테슬라는 만들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다도 점유율을 더 넓혀갈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이 차량용 반도체 지금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글로벌 업체는 대표적으로 일단 세 개 TSMC, 삼성전자, 테슬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테슬라의 이 핵심 칩을요 어디에서 생산할까요? 테슬라의 핵심 칩은 삼성전자에서 생산합니다. 삼성전자 이 텍사스 오스틴 생산 공장을 통해서 3세대 오토파일럿 칩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4세대 오토파일럿 칩 생산 또한 삼성전자가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테슬라 차량에 사용될 5나노급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개발 칩은 테슬라 차량용 통합 인포테인먼트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차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해서 설계한 제품을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 다른 이제 완성차 차들도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테슬라처럼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했을 때 설계까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생산까지 갔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공장을 확보해 놓고 그 장비들을 다 다 이제 도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맡겨서 제조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파운드리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고성능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가격 상승을 야기시킬 수가 있겠고 이것은 즉 파운드리 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 내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OTA라는 기술입니다. Over the Air라는 기술. 요게 이제 시스템에서 시스템 등록에 관한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인데요. 이제 스마트폰 분야에선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자동차 산업에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은 이 OTA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해당 사업을 육성 중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텔과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인수한 업체는 레드밴드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OTA랑 그 다음에 모바일 분야 쪽에서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레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A는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서 압축 기술이 필요한데 레드밴드는 데이터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스마트 델타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OTA 시장 내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레드밴드의 데이터 용량 압축 성능이 압축을 안 했을 때의 데이터에 비해서 무려 97%를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냥
기본적인 압축 데이터를 했을 때는 한 30~40% 절감이 되는데 이 레드밴드의 델타 기술을 활용한다면 무려 97%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모로 삼성전자는 이런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잘 지금 인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큰 그림상 결국 전장 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 큰 그림,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실질적으로 도래를 한다면 자율주행이 레벨 2, 3, 4, 5로 가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완전 자율주행 차로 가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봤을 때 레벨 2 때는 이 자율주행 차량 평균 반도체가 $160 정도 수준이 탑재가 되는데 레벨 3 때는 평균 달러가 한 630 정도 꼭 올라가고 레벨 4, 5에서는 평균 $1000에 육박하는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에 작년 대비했을 때 약 한 6배 이상 증가할 성장 전망이 좀 잡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평균 금액 역시도 내연기관 대비 2배가량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성장성에 따라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정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는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느냐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겠죠. 이거 이따가 또 리포트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하만도 인수했고 아까 OTA 관련된 업체도 인수를 했어요. 이 전장 관련된 업체들을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만약에 이 전장 관련한 업체 중에 누구를 인수를 할까를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제 3년 내에 대형 M&A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장 관련해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기업을 인수할 것 같은데 라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평가되어 있는 기업 누굴까요? 맞습니다. NXP입니다. NXP. 자, 실제로 2018년경에 삼성전자가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AI, 5G, 바이오와 함께 전장 사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낙점을 딱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5년 만에 이 전장 관련한 팀을 사업 재편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5년 만에 사업 재편을 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전장에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줬는데요.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진행됐었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3년 내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 NXP 반도체가 좀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XP 반도체. 자, NXP 반도체를 인수를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아까도 봤다시피 이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이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NXP 같은 경우서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 가운데서도 AP, MCU 같은 정말 중요한 아까 이제 제가 AP랑 MCU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그죠? 이 중압 통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AP랑 MCU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테슬라도 이거를 갖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걸로 가져야 돼요. 왜? 반도체가 요네들만으로도 개수 자체가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로 가야 되는데 얘네 관련된 기술, 즉 AP, MCU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게 NXP 반도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하만 같은 경우에서는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경쟁력이 뛰어나서요. 차량용 반도체와 인포테인먼트 요 두 분야에서 만약에 NXP 반도체를 인수했을 때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ADAS, ADAS 첨단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 제가 자율주행 시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ADAS라 그랬죠. 왜? 이게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질 기술이기 때문에 자,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삼성전자가 사실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크진 않아요. 신생업체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DAS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도
요 NXP 반도체 인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XP는 어떤 기업이냐면 일단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IDM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 매출 캐파 중에 50% 정도가 차량용 반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내에서 AP랑 인포테인먼트, MCU 같은 기술 역량이 뛰어나서 업계에서도 상위권에 드는 업체이고요. 매출액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국이 주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 크게 뭐가 있냐면 센서, 컨트롤러, 액추에이터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컨트롤러가 바로 ECU라고 불러요. ECU. 자,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다수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체 전장 부품이 센서, 컨트롤러,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컨트롤러에 차량용 반도체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MCU, 그 다음에 파워, 센서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차량용 반도체는요. 디램,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랑 좀 많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또 리포트 보면서 얘기 좀 할 건데 바로 리포트 좀 볼게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자, 봅시다. 여기부터 볼게요. 차량용 반도체의 종류 볼게요. 종류.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센서, 제어기, 구동장치 이제 보는데 용도별 차량용 반도체 비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ADS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CC, 차체가 있어요. 그래서 ADS, 요 이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차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안전 ADS는 물론 인포테인먼트, 파워 등으로 반도체 탑재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ADS 계속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기존 반도체랑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일반 반도체에 비해서 안전성이랑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리고 장기 재고 보유 기간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서 요 증설이나 공급업체가 추가 등록하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즉 기존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먹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과 내구성이 중요하다. 자, 생각해 봅시다. 평상시 온도 조건이 0에서 40도라면 자동차는 영하 40도에서 15도 정도의 요 이제 높은 온도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량률도 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유기간 자체가 워낙 길어요. 그래서 기존 반도체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만큼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관련된 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어렵지만 공급업체로 한번 선정되면은 장기적인 공급이 거의 확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MCU 요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차량이 고급화로 간다면 ADS 탑재율 상승, 전기차로의 전환,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른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탑재수 증가로 결국에 ADAS의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ADAS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만큼 ADAS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또 MCU 반도체 역시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ADS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반도체가 MCU라는 거예요. 그래서 MCU가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 3개 빵빵빵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차량용 반도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이 ADAS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핵심 반도체인 MCU 중요하다. MCU 요거 이제 별표 1개 딱 쳐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에 봤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업체는 바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 중에 차량용 반도체 이 쇼티지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업체가 바로 누구다? 테슬라다라는 것까지. 파운드리 업체는 대표적으로 TSMC랑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런 또 투자 포인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MCU 시장 점유율 누가 제일 높느냐? MCU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MCU 시장 점유율 1위가 NXP다. 오. 그 다음 르네사스다. 와우. 그래서 NXP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NXP 얘도 별표 하나 빵빵. 얘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NXP 같은 경우에는 MCU에서도 로직 IC에서도 아날로그 IC에서도 높은 포지션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굿잡. 그죠? 자, 그래서 MC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TSMC 파운드리 의존도가 약 70% 정도로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MCU는 거의 다 절반 이상이 TSMC에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자, 우리나라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전체 성장률 대비해서 봤을 때 약 3배가량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연평균 성장률 25% 정도. 그래서 한국 차량용 반도체 매출액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업체 중심의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을 보는 거예요. 아, 요런 기업들이 있구나 정도 한눈에 보시면 되겠죠. 개발 플랫폼, 통합 ECU, 자동차용 반도체 요거 중요하겠고, 그죠? 그다음에 카메라 센서 등등등등 있는데요. 일단은 요 ECU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봤을 때 삼성전자, LS산전, 텔레칩스, 해성 DS가 있고요. ECU에서는 이제 NXP 요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좀 잡아야 되느냐, 차량용 반도체 관련 대장주 탑5는 뭐가 있을 것이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자, 가장 큰 수혜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 대표적으로 TSMC가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MCU의 생산을 절반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중에서는 이제 TSMC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밑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MCU를 바라봤을 때 MCU에서는 누가? 아무래도 NXP 반도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는 누가 수혜를 받고 있다? 테슬라가 수혜를 받고 있다 라는 정도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업체는 이렇게 4개 정도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업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투자 포인트는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를 볼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ADS 관련돼 가지고 MCU 관련 업체가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구조가 바뀐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MCU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MCU, 그 다음에 하나 정도만 더 하자면 AP 정도가 있기 때문에 MCU AP 반도체 칩과 관련된 업체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서 일단 뭐가 좀 부각을 받을까 싶어서 한번 좀 쫙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내 업체 대표적으로 누가 수혜를 좀 받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가장 대장격으로 꼽혔었던 종목이 있어요. 누구냐면 해성 DS입니다. 해성 DS는 어떤 기업이냐면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랑 패키징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 고객사가 NXP입니다. 주 고객사가 NXP예요. 그래서 NXP가 성장함에 따라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 게 해성 DS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NXP한테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랑 패키지 기판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드 프레임이 뭐냐? 매출 비중의 약 70% 가까이 차지하는데
반도체 칩들을 지지해주는 금속 기판이자 전기 신호들을 PCB에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틀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 초방막 팔라듐 도금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술 자체가 친환경적인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선택이 되면서 주목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이제 ST마이크로, NXP, 그 다음에 인피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사트 업체로서는 또 여러 가지 오사트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아까 얘기했던 패키징 기판 관련해가지고도 매출 비중 한 30% 차지하는데, 이건 이제 메모리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부품으로 메모리 반도체 칩을 설치할 수 있을 기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대덕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가 있어요. 이제 경쟁사로는 대덕전자, 심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핀 사업도 하는데, 그래핀 사업은 아직 막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성 DS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는 일단은 요 업체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어부부 반도체. 왜냐? 자, 반도체 부품의 필수, 아까 얘기했던 핵심인 MCU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MCU 생산 판매구나. 자, 해성 DS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NXP에 이 뭐를 납품한다? 차량용 리드 프레임. 차량용 리드 프레임 납품한다. 근데 해성 DS는 어부부 반도체는 MCU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점유율 자체가 한 7% 정도, 특히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간 MCU가 주력 타겟이었는데, 차량용 반도체에도 점차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급속 충전 MCU에 대한 완성차 기업의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각을 점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자, 텔레칩스 같은 경우서는 일단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요게 이제 지능형 자동차에 좀 쓰여요. 매출 비중 약 90%입니다. 그래서 원래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컸어가지고 현대기아차가 못 갈 때는 같이 못 가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 메이커와 거래를 확장하는 등 사업 성장을 좀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는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멀티미디어 통신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과 솔루션을 개발 판매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8나노 반도체 위탁 생산을 통해서 현대차에 제품 공급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및 스마트홈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텔레칩스를 좀 안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얘는 대표적인 그 팹리스 업체예요.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거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텔레칩스가 설계를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이제 던지는 거죠. 이걸 생산을 해줘요 하면 이제 또 반도체 칩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도 좀 볼만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칩스앤미디어, 얘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칩스앤미디어 오늘도 쭉 꽤 오르고 있던데요. 칩스앤미디어는 자 이제 텔레칩스가 칩스앤미디어를 지분 한 35%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둘이 이제 기술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칩스앤미디어는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느냐? 반도체 비디오 IP 전문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라이센스와 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진행하고 있고 차량용 자율주행 반도체를 생산하는 NXP에다가 동영상 코덱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XP에다가 뭐를? 동영상 코덱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다 엮여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NXP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 해성 DS,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해성 DS랑 텔레칩스랑 칩셋 미디어는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만 한다면 같이 동반 성장을 크게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유니퀘스트는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해외 업체랑 국내 업체를 잇는 대리점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등이 있습니다. 얘는 중요한 게 그 자회사에 AI매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NGK 스파크 플러그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차량 관제 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AI매틱스의 이 차량 관제 시스템 즉 FMS 사업의 개시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미국 FMS 업체인 PUI에 공급을 시작했고요. 향후 한 3년 이상의 먹거리는 확보한 나온 상황에서 내년부터 실적 터닝이 나오면서 또 재무제표에 내년부터는 좀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해 볼 수가 있을 만한 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퀘스트. 그래서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그 자회사의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고 마지막 뭐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도 있는데 유니트론텍은 메모리 반도체랑 MCU, 아날로그 IC 반도체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객사가 LG전자, 현대모비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급 업체인 오스코를 인수를 했고 미국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업체인 트루드 드라이브 주식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유니캐스트, 유니트론텍 정도. 얘도 이제 MCU랑 아날로그 IC 요거 반도체 제품 제조 판매 기업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뉴스 좀 보고 진행할게요. 자, MCU를 이제 LG전자도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추진하면서 만들 것 같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관련된 인력도 지금 채워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MCU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구나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승부수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미 미국의 파운드리 투자는 확정지었기 때문에 M&A로 이제 시선이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 것이느냐 이 부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최근 또 칩셋 미디어가 삼성전자 또 130조 규모 대형 이 차량 반도체 대형 M&A 추진 소식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요거는 아까도 봤다시피 아무래도 NXP와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또 부각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NXP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해성 DS,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MCU 자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부 반도체랑 유니트론텍이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모멘텀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니캐스트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내년부터 자회사 기술력 부각을 받아 강한 모멘텀을 띌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업체들과 국내 업체들을 좀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차트 흐름 좀 안 볼 수가 없겠죠? 해성 DS 보겠습니다. 해성 DS는 진짜 시장이 안 좋아도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추세는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사고 싶다 하시면 추세 하단 부분은 이제 여기 4만 한 3에서 5천 원 정도 부분이 이제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 얘는 이제 추세 매매 하시면 되는데 추세 매매 이런 식으로 수익을 키워가거나 아니면 추세 상단 부분에서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보시면은 최근에 단기적인 쌍봉 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쌍바닥을 좀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보시면 1차적인 저점을 좀 잡아놨고요. 이제 2차적인 저점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2차적인 지지 흐름을 좀 잡고 이 거래량 반등세 나오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 흐름 나와주면은 그럴 때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긴 하네요. 실적 또한 꾸준한 성장세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어부반도체. 자, 분기 실적을 보자면 분기 실적도 괜찮네요. 1, 2, 3분기 양호한 실적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해성 DS도 분기 실적 보시면 야, 실적이 진짜 급격한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죠. 연간 실적 역시도 가파른 상승세. 작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레칩스 볼게요. 텔레칩스 보시면 올해 흑자 전환 이후로 내년 큰 성장에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요. 보시면 실적 역시 올해 3분기 흑자 전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했고 4분기에도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상 흐름 보시면은요. 여기 라인 14,000원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 되고 있네요. 과거에 강한 저항이었었던 부분이 강한 지지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한 저항은 단기적으로 2만원대가 강한 저항이겠네요. 그래서 한 14,000원 부근에서 사고 2만원 부근에서 파는 전략이 좀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2만원 뚫어주면은 윗구간에 매물이 딱히 없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칩스 앤 미디어. 자, 칩스 앤 미디어 보자. 어디 보자. 자, 얘는 차트가 막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추세, 중기적인 추세,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빠르게 복구를 해줬네요. 그래서 이제 요 추세가 다시 한번 강한 지지대로 좀 전환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 하단선 부분에서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산다면 요 추세를 그대로 갖다 이어 붙여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여기 추세 상단 고점 저항 맞고 떨어졌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2만원 이상 매도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으로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유니퀘스트 볼게요. 유니퀘스트. 자, 여기는 얼마? 9,000원대 강한 지지, 그 다음에 만원에도 강한 지지가 있네요. 요 9,000원 내지 만원에서의 강한 지지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충분히 좀 살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고 12,000원 부근 또 단기적인 저항, 그 다음에 15,000원대도 저항대가 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19,000원 만원 현재 요 포지션에서 사서 뭐 12,000원, 15,000원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해도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될 만한 좀 기업이기도 하죠. 실적 흐름 보시면 자, 꾸준한 성장세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실적이 꾸준하게 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이제 칩스앤미디어 실적 흐름 보시면 마찬가지 올해 3분기 실적 좋았고 4분기 실적도 양호할 전망이 잡혀 있네요. 올해 대비 내년에도 성장할 전망이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니트론텍 볼게요. 유니트론텍은 실적이 좀 들쭉날쭉 합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수익이 좀 들쭉날쭉한데 그래서 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올해 실적을 바라봤더니 올해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네요. 양호합니다. 유니트론텍. 자, 차트 흐름 보시면 주봉상 봤을 때 여기 5,000원 라인대의 강한 지지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강한 저항은 8,000원 라인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 매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5,000원 부분에서 사서 8,000원 부분에서 파는 매매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얘가 8,000원을 뚫고 올라간다 하시면은 1차적으로 어디 한 만원에서 11,000원 부근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좀 매도가 필요하겠다. 여기 구간에서 워낙 또 매물도 많다 보니까 강한 저항이 여기 좀 잡힐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전망과 함께 그 또 개념 이해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알려드린 것은요. 아무래도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특히나 자율주행차의 점유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해소되기에는 좀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기에 그래서
그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극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갑에 위치해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업체. 요 생산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이 갑에 위치해 있고,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대표적으로는 TSMC가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역시도 이에 대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 업체로 갔을 때, 완성차 업체는 결국 구조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느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개수를 줄이고 보다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 전체 제어 관리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반도체 칩이 이제 AP, MCU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차량용 반도체 관련 주식을 공략을 하고 싶다면 AP, MCU 관련된 업체를 좀 공략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이미 이런 구조를 좀 갖춰놓은 테슬라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자율주행으로 향해 가면 갈수록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이제 MCU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NXP이기 때문에 NXP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NXP를 이제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인수를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업체들,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체들 오늘 알려드렸던 거 뭐였어요? 해성 DS, 그 다음에 뭐 칩스앤미디어, 그 다음에 텔레칩스 이런 애들 한번 관심 있게 보다가 혹시라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행을 떠난 이후로 어때요?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 공장 건조도 이제 확정을 지었고, 그 이후로 이제 3년 내에 진행하기로 했던 M&A, 대형 M&A도 슬슬 좀 윤곽이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윤곽을 드러낸다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차량용, 전장용 관련된 기업을 M&A 할 것인데,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은 거는 NXP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NXP를 인수하는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관련된 기업들이 또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메모해놓고 그 움직임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공략을 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린 것이니까, 지금 당장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기보다는 내가 미리 관심주로 뽑아놓고 좀 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가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싹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은 두 번, 세 번 듣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또 기업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좀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내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다양하게 알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부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요 강의 영상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힘든 시장이지만 분명 이겨내셔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승리해서 수익 많이 보시는,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으면서 응원하며 축복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